운명 예견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하고 살아간다. 관상은 주로 인간의 얼굴을 관찰하고 판단하지만 단순히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잘생겨도 운명이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반면 척 봐도 상당히 못생겼는데 운명이 좋은 경우도 많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관상법의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입니다. 지은이는 김승호, 펴낸 곳은 세멘 파커스입니다. 저자인 김승호님은 국내 최고의 주역학자인데요.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고 미래를 계산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관상학이라고도 하죠.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그게 관상학이다 라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관상학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란 절대적으로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빛만 밝아져도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밝아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관심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안색이 어두워져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걱정스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이란 어떤 얼굴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인지 그 비밀을 이제 책 속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운명을 미리 알고 싶은가? 먼저 이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점쟁이나 무당, 도사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운명을 알아낸다. 과학자들은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측하고 예견하는 일을 해왔다. 일기예보처럼 자연현상의 운명을 알아내는 것 역시 과학의 한 분야다. 일기예보는 과학적으로 미래의 기후를 알아내는 것으로 요즘은 적중률이 아주 높다.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날씨는 거의 일상적으로 예측된다. 옛날에는 특별한 노인들이나 도사들이 기상예보를 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신통하게 여겼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도 미래의 기후를 기상청 수준으로 맞췄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경험적으로 살필 것을 살펴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했을 뿐이다. 의사들은 위중한 환자를 보면 그의 기대 여명이 몇 개월 정도인지를 거의 정확히 안다. 이건 역시 그 환자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미래를 잘 예측한다. 이것은 곧 운명을 아는 것과 같다. 가령 부모는 자녀를 왜 교육하는가? 어린 시절에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가 나빠지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는 예견이 아니라 상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역시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운명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곤 했는데 적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현재를 잘 살피면 누구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밀하고 단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큰 미래를 알 수 있다. 일기예보나 중환자의 기대 여명처럼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 현재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해보면 미래도 판단할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운명을 아는가? 라는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가 사물의 형상이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인데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여기 돌덩이가 하나 있다. 돌덩이에도 운명이 있을까?
모든 사물은 미래가 있으므로 이 돌덩이도 당연히 운명이 있다. 볼품 없는 돌덩이라면 딱히 용도를 찾지 못해 분해될 것이다. 만약 이 돌덩이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부잣집 정원에서 곱게 모셔져 오랜 세월 사랑받고 편하게 지낼 것이다. 돌덩이에게는 좋은 운명인 셈이다.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비틀어지고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당치 않았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군. 참으로 못난 놈이야. 목수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이 말한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하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목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사물은 형상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강가에 널린 돌덩이도 모양이 그럴듯하면 수집가에게 발견되어 관상용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도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금강산도 그 형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 덕분에 평생 외롭지 않게 지낸다. 만약 아름다운 형상이 아니라면 산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 고독할 수밖에 없다. 형상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연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은 그 모양에 따라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정한 미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달했다. 거기에 주역의 형상 논리를 가미한 것이 바로 관상이다. 형상 논리는 한마디로 형상이 운명을 유도하고 현재의 미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저 사람은 권력자인데 또 다른 권력자와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부자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는가? 관상이론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접하고 관찰하며 비교해 보면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눈은 정신, 입은 물질을 주관한다. 주역에서는 얼굴을 천, 몸체를 지, 팔다리를 인이라고 말한다. 만물은 이처럼 대개 세 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천지인 3대라고 부른다. 관상은 몸의 3대 중에 얼굴에 집중한다. 얼굴은 우리 몸에서 천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운명은 몸체나 팔다리 등과도 연관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굴이므로 우선 택하는 것이다. 얼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고 그만큼 확장성이 크다. 발에 비해 깨끗하고 표정 변화가 다양하기에 역동적이다. 그런 이유로 얼굴을 하늘로 분류했고 관상은 인간의 몸 중 하늘에 해당하는 얼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룬다. 이번에는 얼굴 피부를 살펴보자. 얼굴의 표면은 검거나 탁해서는 안 된다. 안색이 하늘처럼 맑아야 한다. 얼굴은 하얀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깨끗한 하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눈 위쪽이나 아래쪽이 탁하거나 어두우면 이는 만사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얼굴 피부에 검은 점이나 사마귀 혹은 상처 등이 있어도 의미는 같다. 점이란 나쁜 것을 지속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급적 점을 빼고 점 위에 난 털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점 위에 나는 털은 나쁜 물건을 예쁘게 포장한다는 뜻이다. 털까지 나는 점은 기필코 제거해야 한다. 모름지기 얼굴이 맑고 깨끗해야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얼굴에 주름이 지나치게 많아도 평생 공색하다.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에 구름이 많고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디선가 막힌다는 의미이다. 얼굴의 상처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 근처에 있으면 가장 나쁘다. 하지만 눈 성형이나 주름을 없애는 시술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후에 하는 게 좋다. 특히 너무 이른 나이에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하면
자칫 더 나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운명이 변할 징조다. 그렇다면 보조개는 어떨까? 보조개는 매우 좋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다. 하늘의 별은 우주의 운명을 좋게 한다. 여성의 경우 아름다움을 배가하는 포인트도 되므로 보조개는 운명을 좋게 이끄는 요소다.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운명은 반드시 좋아진다. 얼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면 이는 상당히 나쁜 징조다. 직업상 얼굴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얼굴이 언제나 깨끗하다면 비록 나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한다. 운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운명 개선은 평소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운명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로 때문에 얼굴이 일시적으로 붓는다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얼굴에 살이 오르는 것 등은 운명의 나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얼굴에 나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두리번거리고 끄덕거리면 운도 흩어진다. 고개를 유난히 많이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 대화 중에 긍정의 표시로 잠깐씩 끄덕이는 것은 예의 바른 행동이지만 계속해서 표가 나도록 끄덕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는 비굴한 행동으로 운명적으로는 신분이 천해진다. 남의 말에 공감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건 역시 지나치면 뜻이 없어지고 미래도 흩어진다. 고개를 자주 가로젓는 사람도 있다. 심각한 경우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가로젓는다. 듣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경쟁 관계에서 탈락한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떨어지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다. 고개를 가로젓는 것과 비슷하게 공연히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태도는 나쁜 운명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고개가 삐딱하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늘이 돕지 않는다. 하늘이 돕지 않는데 어떻게 운명이 순응하겠는가? 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눈의 태도다. 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천천히 살피고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감정 상태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눈의 씀씀이는 그 사람의 평생 가져온 습관이어서 그 성품은 물론 운명까지도 알려준다. 화가 나 있는 눈, 이런 눈은 소갈머리가 좁아서 남을 공격하거나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운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사고를 끌어당긴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불운이 눈앞에 도래할 수 있다. 반대로 늘 웃는 것처럼 보이는 눈도 있다. 웃음기가 가득한 눈으로 주변에 웃을 일이 없어도 공연히 웃는 것처럼 보인다. 웃는 인상이 좋은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이것은 흉한 관상이다. 친절한 눈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친절함에는 당연히 미소가 동반되지만 그 미소 역시 절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이어야 좋은 뜻이 된다. 눈 아래가 어두우면 근심이 많다. 얼굴에서는 눈이 태양이다. 얼굴은 하늘이고 눈은 태양이므로 눈 아래가 어둡다는 것은 날이 흐려서 태양의 빛을 밝게 비추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운명은 대체로 어둡다. 근심이 많고 무슨 일이든 궤도에 잘 오르지 못한다. 점, 사마귀, 상처 역시 나쁘다. 이러한 흉터는 눈 위쪽에 가까울수록 운명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선천적인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원래 멀쩡했는데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빨리 제거하거나 치료해야 한다. 눈꺼풀에 점이나 상처가 있으면 나쁘다. 눈꺼풀이 유난히 어두운 것도 당연히 나쁘다. 눈꺼풀에 상처가 나거나 색이 어두워지는 것은 미래가 나빠진다는 뜻이다. 또한 눈의 바로 아래쪽에 흉터나 점 등이 생겼다면 이는 과거의 업적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눈주인은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사, 여행, 짐 정리로 나쁜 운명에서 벗어나라.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저절로 해소된다. 하지만 어떤 일이, 특히 나쁜 일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다면 다른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운명은 먼 곳으로의 이사나 여행 등으로 풀 수 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새로움이 없어지고 운명이 고착될 수 있다. 사는 곳을 바꾸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이로써 운명도 바뀌는 법이다. 집은 정신과 영혼의 발전을 도모해 운을 발전시키는 곳이다. 무엇이든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고 새로 일을 잡아야 한다. 집안의 짐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 집에 살림살이나 짐이 너무 많으면 그건 역시 운명에 매우 나쁘다. 눈꺼풀이 무겁고 둔한 것은 운명의 짐이 많다는 뜻인데 이것을 풀려면 가급적 많이 돌아다니고 짐을 줄여야 한다.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의 90%는 바뀐다. 목소리가 깊으면 인생에 성취하는 바가 많고 삶이 편안하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 명성과 명예를 얻고 평생 맑은 정신, 바른 정신을 유지해 훌륭한 인생을 산다. 사람의 목소리는 무척 중요하다. 정신이 실려있기 때문이다. 눈동자에도 마음이 담기지만 목소리는 더욱 심화된 영혼이 담긴다. 그래서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신비와 권위 등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운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나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면 그의 목소리에 먼저 주목한다. 몇 분만 이야기해보면 그의 인격과 운명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목소리로 그의 영혼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능력은 일반인도 누구나 조금만 집중하면 가능하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깊게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의 됨됨이, 진실성, 대화 내용의 수준 등을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진지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운명도 좋게 만든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늘에 오만한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이 운명도 나쁘다고 강조한다. 쉼없이 계속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쁜 운명이 엄습해오는 중이다. 가급적 아름답고 기품 있고 지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장차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귀천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또 말에는 고조장단의 리듬이 있어야 한다. 음악적인 느낌이라면 더욱 좋다. 목소리는 아름답고 절도 있어야 하며 말할 때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발성의 정성을 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소리를 내고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려 노력한다면 그 자체로 운명이 개선된다. 잘 차려입고 격조 있는 제스처를 장착하라. 정장을 입어야 정장 입을 기회가 온다. 내 지인은 굉장히 멋없게 옷을 입기로 유명했다. 젊은 여성인데 10년 이상 봐왔지만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름대로 골라 입었겠지만 안목이 형편없는지 전혀 아름답지 못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다. 옷만 제외하고 미모나 간상 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옷은 완전히 낙제점이었다.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 그녀에 대한 나의 인상은 아름답지 못한 여인으로 정해졌다. 남들도 나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건 겉모습에 대한 잘못된 선택 혹은 태만한 습관은 평생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녀의 운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당연히 나빠질 것이다. 타고난 장점을 부각하기는커녕 유지조차 못하니 애석한 일이다. 반대로 옷을 아주 잘 입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나는 그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봐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몇 사람 안에 뽑힐 정도였다. 유명 정치인인데 언제나 옷차림이 훌륭했다. 그의 운은 앞으로 좋아질까? 그럴 것이다. 누가 봐도 그는 첫눈에 호감이 간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잘 차려입은 옷과 어울렸다.
소위 옷발이 잘 받다 보니 마치 원래 미남인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옷 따로 얼굴 따로인 사람도 종종 보인다. 얼굴도 나쁘지 않고 옷도 괜찮은데 뭔가 조화롭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 역시 아쉽지만 운명이 나빠지는 중이다. 특히 정치인처럼 대중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옷 하나만 잘 골라 입어도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정장을 싫어하고 좀처럼 입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장을 입을 일이 없기를 바라는가? 정장은 자주 입으면 입을 일이 생기는 법이다. 주로 어떤 경우에 정장을 입는가? 좋은 자리에 초대받거나 공식 석상에 발표하거나 상을 받는 등 축하받을 일이다. 정장을 아예 입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 정장을 입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점잖은 신분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다. 정장을 자주 입으면 운명은 점점 그쪽으로 기울 것이다.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고 예쁘게 가꾸면 좋다.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운명도 그렇게 된다. 이번에는 몸의 동작이다. 표정이나 걸음걸이, 앉은 자세, 손발의 움직임 등을 말한다.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세가 불안하거나 두리번거리면 관상을 나쁘게 만든다. 손을 지나치게 움직이거나 턱을 너무 내밀거나 발을 달달 떠는 등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습관이 좋은 관상의 효용까지 떨어뜨린다. 웃음소리가 너무 크면 재물운이 약해진다. 웃음 역시 적당해야 남에게도 기쁨을 준다. 웃음소리가 너무 크면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정작 자신이 살펴야 할 것을 놓친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면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가 훌륭하다면 거기에 더해 자세나 동작마저도 절제미와 우아함을 갖추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관상의 확장이다.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항상 고귀한 모습일 때 훌륭한 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운명을 기다린다면 현재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승호 저자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 였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 쉽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렵기도 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외모를 조금 바꿔서 좋은 운이 오기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저자 본인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의 현상이나 상황은 과거의 결과인 동시에 미래의 단서다. 좋은 운명이란 그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른 생각이 많을수록 운명도 좋아지는 법이다. 이와 같은 인상적인 글귀들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과학이든 비과학이든 그것이 내 인생을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면 좋은 것을 취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밝은 마음을 먼저 가져서 좋은 운이 따라오는 밝은 얼굴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더 좋은 운을 끌어오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